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지난번에 세미에 대한 방송을 올리고 나서 가바에 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고 5-HTP 관련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유튜브나 카페에서. 둘 다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 또 우울증 아니면 스트레스 완화 때문에 먹는 보충제고요. 이 가바는 가바살 아니고요,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뇌에 가바 수치가 부족하면 앵사이어리라 그러죠. 걱정, 근심, 불안 증상이 되게 심해집니다. 신경쇠약처럼 잠도 못 자죠. 그래서 가바를 이제 신경 안정제처럼 보충제로 먹기도 하는데 이 효과가 애매합니다. 유튜브에 굴렁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시중에 파는 가바 보충제를 먹는다고 효과가 있나요?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인터넷엔 가바 보충제를 먹는다고 가바 수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해서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보충제를 먹으면 가바 수치는 올라갑니다. 혈중에서 올라가겠죠. 근데 정작 필요로 하는 곳은 뇌에서 필요한 거니까 이게 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바가 보충제가 혈내 장벽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정의 효과는 매우 낮아요. 뇌 안에서 이 글루타민을 원료로 해서 직접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MSG의 그 글루타민 맞습니다. 근데 5-HTP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5-HT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HTP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몇 가지가 있죠. 무드, 우울감이죠. 아니면 기분, 행복감, 그리고 메모리, 기억력, 애페타이트, 식욕, 그리고 슬립, 잠자는 거,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무드, 기분, 우울감, 당연히 5-HTP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지요. 그리고 우울감을 좀 개선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식욕 억제, 식욕 억제하는 기능이 좀 있는데, 식욕 억제에서 혹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특이하죠. 우울감이나 기억력, 수면, 스트레스 이런 건 전부 다 뇌랑 관련된 건데 식욕도 억제하다니.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늘 그렇지만 알고 나면 별게 없죠. 이 식욕이라는 것도 또 뱃속에 있는 우리 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편두통에 5-HTP가 아주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두통을 사라지게 하는 응급약이라기보다는 이 편두통에 재발하는 거를 낮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그분만 계속 시달리잖아요. 네, 이 재발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5-HTP가 도대체 뭐냐? 이게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드는 아미노산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 아시죠? 행복 호르몬, 만족 호르몬.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과정 중에 마지막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HTP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거의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죠. 이 아미노산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트립토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트립토판으로 5-HTP를 만듭니다. 5-HTP가 무슨 약자냐 하면은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이에요. 그 이름에 벌써 트립토판이 들어있잖아요. 유럽에서는 불면증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그리고 공황장애 치료제로 처방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항우울제로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약물이 아니라 영양소죠. 근데 이게 미국에 와서는 이제 식욕 억제제로 광고가 많이 됐어요. 웬만한 게 이제 한국 가면 다 정력제로 광고가 되는 것처럼 미국에 오면은 다이어트가 늘 열풍인 나라니까 그만큼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늘 상업적으로 그리고 이제 단편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심들만 많고 열풍만 불지 날씬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뚱뚱하잖아요. 근데 5-HTP가 식욕 억제 효과가 확실하게 있기는 해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만 억제되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접근부터가 잘못된 거죠. 식욕 억제제든 5-HTP든 뭐가 됐든 이게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건 답이 아닙니다. 물론 식욕이 억제가 안 되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은 그 원인이 아니죠. 보통은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게 이게 비만의 증상 중에 하나죠. 결과물인 거예요. 식욕이 비만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이거 5-HTP가 이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게 세로토닌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세로토닌 수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뭐라고요? 만족 호르몬. 그래서 행복감을 주니까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로도 처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또 멜라토닌으로 바뀌니까 불면증 치료제로도 쓰이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데 이 만족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오다 보니까 식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만족 호르몬이라.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세로토닌 수치가 바닥을 칩니다.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요. 아, 나 먹으면 너무 행복해.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진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5-HTP가 몸 안에 들어와서 세로토닌 수치가 올라가도 그 배고픔 증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욕이 억제되는 거죠. 그런데 식욕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욕도 같이 줄어들어요. 만족 호르몬이니까 만족스럽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죠. 먹기도 싫고 뭐 으쌰으쌰 하기도 싫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식욕, 성욕 둘 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부러 성욕도 좀 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진심은 아닌데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뉴스를 또 보면 이 성욕을 억지로라도 좀 떨어뜨려야겠나 싶은 인간들도 보이고, 아무튼 이 트립토판이 5-HTP를 거쳐서 세로토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이니까 육류에 많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기 많이 먹는다고, 트립토판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먹은 트립토판이 이 세로토닌으로 그냥 혼자 알아서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한 조건이 되게 많아요. 철분도 있어야 되고요, 비타민 B12도 있어야 되고, 엽산도 있어야 되고, 고기를 안 먹는 분들은 철분이나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또 마그네슘이랑 뭐 다른 비타민 B군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이 있어도 어려워요. 트립토판이 5-HTP를 바뀌어서 세로토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그 진행이 안 될 수 있다고요. 인슐린 저항이 있는 사람들, 당뇨 환자들이죠. 아니면 당뇨 전 단계. 그래서 당뇨 환자분도 우울증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누수 증후군이 있어도 안 됩니다. malabsorption syndrome이라 그래가지고 흡수불량 증후군이에요. 이 흡수불량 증후군이 있으면 영양소들을 열심히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특히 B 비타민 같은 것들 다 소용없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이 세로토닌이 뇌가 아니라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중요합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유산균이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우울증의 원인이 장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 건강은 전혀 돌보지 않고 우울증 약만 먹는다던가, 아니면 쌤이나 뭐 5-HTP 같이 우울증과 관련된 보충제들만 챙겨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또 이 트립토판은 분자가 커서 얘도 혈내 장벽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뇌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5-HTP는 크기가 작아서 이 혈내 장벽을 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트립토판을 먹는 것보다 5-HTP를 먹는 게 효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음식을 잘 먹고 그것들이 잘 변환이 돼서 세로토닌이 잘 생성되는,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예. 이 트립토판이 5-HTP를 거치고 세로토닌이 되고 멜라토닌까지 가는 그 과정은요, 지난 방송들에서 여러 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5-HTP가 뇌에 들어가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랑 멜라토닌한테 빨려 들어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얘들이 어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5-HTP가 세로토닌이 되기도 하고 멜라토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증상이 개선이 되겠죠. 근데 5-HT는 이게 정확한 도수를 사용하면, 그 복용량을 정확하게 지키면 처방약이랑 비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부작용 없이. 여기서 중요한 건 도수죠. 정확한 도수. 5-HTP 관련된 연구가 한 17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5편이 안전성을 컨펌을 했어요. 안전하다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딱 규모가 작거나 좀 부족한 연구들이었고요. 제대로 된 연구는 한 2편 정도. 샘플 사이즈가 제법 되고 이중 맹검으로 제대로 한 실험들이었어요. TRD라고 Treatment Resistant Depression. 일반적인 정신과 치료에 반응을 안 하는 우울증. 그런 우울증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그 우울증 환자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600명한테 하루에 300mg 투약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개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 효과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정확한 도세지가 뭐냐, 얼마만큼을 먹으면 좋으냐.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가이드라인은 50mg에서 300mg 사이인데 캡슐 형태가 제일 안정적이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이 액체로 된 제품은 변질이 잘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요즘은 거의 사라졌어요. 액상 제품은. 그리고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니까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50mg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아요. 300mg까지. 그리고 지나치게 이제 많은 양을 복용하게 되면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이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발랄해지는 이 단계를 지나가서 이제 거꾸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곤한 거 말고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현기증도 있을 수 있고요. 악몽을 꿀 수 있습니다, 밤에. 그리고 아까 식욕저하, 성욕저하, 이 두 가지 제대로 된 용량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초과하면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 이건 복용량을 줄이면 됩니다. 이런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말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무 많이 먹었을 때가 아니라 항우울제를 처방받아서 이 처방약을 먹고 있던 사람이 5-HTP를 추가해서 함께 복용하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미 우울증 때문에 항우울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가 5-HTP까지 먹을 가능성이 없지 않죠. 예. 이게 세로토닌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세로토닌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열나고요, 몸에서. 설사하고 탈수되고, 그리고 간질 증상도 오고, 심하면은 코마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항우울제 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우울증 약을 많이 먹지는 않고 적당히 먹었는데 5-HTP를 같이 먹었다. 그래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세로토닌을 그냥 많이 만들면 되는 거겠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세로토닌이 재흡수돼서 사라지는 걸 막는 방법이 있겠죠. 재흡수되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뇌에 오래 머무를 거니까. 그런데 이 우울증 처방약들이 바로 이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재흡수를 막는 방법인 거고 5-HTP는 이 세로토닌 생산을 늘려주는 거니까 이 둘이 동시에 작용하면 자칫하면 뇌에 세로토닌이 엄청 많아져서 그 세로토닌 신드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말한 증상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자, 그래서 항우울제 처방약이랑 같이 먹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만 먹으면 5-HTP를 단독으로 복용하면 세로토닌 신드롬의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 SSRI 계열의 약물 말고 웰브트린은 함께 복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웰브트린은 기전이 다르게 우울증 증상을 좀 완화하기도 하고 또 금연약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근데 이 웰브트린은 도파민 분비량을 늘리는 거라서 세로토닌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파민을 늘리기 때문에 금연 치료제로 사용되는 거죠. 담배에 우리가 중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파민 보상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게 그래서 금연약으로 처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 말고 근데 보충제 중에도 함께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 아까 5-HTP가 세로토닌으로 바뀐다면 멜라토닌으로 바뀔 거니까 과다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수면과 관련된 것들, 카바 아니면 발레리안, 전부 이제 수면이나 휴식이랑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예,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울증 증상 완화를 위해서 5-HTP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편인데 우울증 약과 절대 함께 복용하지 마시고 또 용량을 잘 맞춰서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울증과 관련된 영상들이 몇 편 있습니다. 다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큰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 방송이 병원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를 밝혀드리고 또 병원 치료조차도 여러분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